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초입니다. 1월 24일, 벌써 26년 1월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 주제는 또 벌써 차트 매매 스킬 7번째입니다. 예, 섹터를 정리해라입니다. 섹터. 예, 왜 섹터를 정리해야 하는지, 그건 좀 이따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근데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아시겠죠? 자, 밤사이에 미 증시는 혼조세를 이루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58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소폭 상승을 했어요. S&P 500도 하락을 했고요. 네. 약간 약세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소폭 상승으로 끝났네요. 네. 자, 뭐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던 한 주였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빅테크가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 마이크로소프트 여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좀 받쳐준 거예요. 근데 인텔이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인텔이 17%인가 하락을 했을 거예요. 급락을 그냥 개파락으로 이렇게 급락을 해버렸죠. 이게 이제 그 JP 모건에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인텔의 가장 큰 문제가 물건은 있어요. 근데 만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결국은 생산 능력의 한계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캐파를 수요는 있는데 그 생산 능력이 부족해요. 그 주문 처리를 다 처리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장을 지어야 된다라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번에 인텔에 어찌고 저쩌고 막그 트럼프 대통령이 막 얘기하고 뭐 지분 얘기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캐파를 해결할 수 있는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실적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AMD하고 격차가 생기고 있어요. 라이벌인 AMD한테 시장을 계속 뺏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차세대 뭐 CPU, 뭐 다이아몬드 래피즈인가 뭐 이런 걸 출시를 앞당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도 않고 그리고 또 이제 메모리가 또 비싸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원래 우리가 인텔 하면 딱 그 CPU잖아요. 그죠? CPU. 또 메모리가 비싸고 수요는 또 줄어들고, PC 출하량이 아마 올해는 9%나 감소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JP모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비용적인 압박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스토리지 가격이 오르고 PC 제조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무리 회사가 잘 나가더라도 누가 구매를 안 해주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죠? 파운드리 사업도 돈은 되죠. 근데 꿈은 커요. 돈은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 예.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니까요. 아마 2026년도 말에는 아마 이익률이 좀 많이 저조해지지 질 것 같다라는 JP모건의 리포트가 아마 큰 역할을 해서 이만큼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쪽에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약간의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우리나라가 드디어 5천 포인트를 넘어갔지요, 여러분들. 그리고 4,990으로 마감을 했는데 항상 제가 얘기하죠. 5천이 공이 많은 데는 라운드 픽이다. 저항이다. 변동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저는 좀 조정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좀 조정을 주고, 왜냐면 이게 주가 거의 뭐 현대차도 올라오긴 했지만, 삼성전자, 뭐 이렇게 또 SK 하이닉스, 이것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역할을 했죠. 자, SK 하이닉스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 차트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쵸?
예, 차트를 길게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음, 괜히 이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가, 그죠? 여기 갖다 선을 딱 그어보면 결국은 저항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넓게 보셔야 돼요, 넓게. 예, 더 넓게 보셔야 돼요. 아주 여러분들이 늘릴 수 있는 만큼 다 늘리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아 여기가 저항이구나. 항상 그렇게 제가 얘기했죠. 저번에는 머리 위에 캔들 위에 이평선이라든지 어떤 선들은 다 저항이다라고 얘기했는데 N쪽에 있는 캔들도 다 저항입니다. 다 저항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뭐 거래량이 적든 많든 간에 어느 정도는 저항을 주고 그 다음에 갱신을 하지.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넓게 보셔야 돼요. 여기만 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더 올라갈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라운드 피겨 이렇게 보시고 뭐 현대차도 강하게 올라갔죠. 현대차도 60만 원 근처에서 50만 원을 뚫고 60만 원 근처에서 이게 라운드 피겨거든요. 60만 원이. 그쵸? 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항을 받고 내로 또 정확하게 또 50만 원에서 지지를 받고 약간 소폭 반등하는 모습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피가 왜 더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차트 항상 라운드 피겨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라운드 피겨는 뭐, 뭐냐라고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공이 많으면 공이 앞에 숫자보다 공이 많으면 라운드 피겨야. 뭐 1,000원도 1,000도 라운드 피겨죠. 2,000, 3,000, 4,000, 5,000, 10만, 20만 다 라운드 피겨예요. 5만, 6만, 7만 다 라운드 피겨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다 이렇게 그걸 설정을 해놓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건 라운드 피겨니까 여기에 어떤 저항이 없어도 일부 사람들이 매도하려고 하는 그 심리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라운드 피겨는 뭐 주식 주가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다 연결이 돼요. 나중에 뭐 환율이 뭐 2천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2천에서도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뭐 금도 온수당 뭐 5천 달러인가요? 뭐 제가 이제 5천인가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뭐 은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고 뭐 이렇게 거기도 결국은 저항이에요. 이런 식으로 라운드 피겨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국내 증시가 코스닥이 이제 조금 최근에 코스닥이 그 갑자기 좀 밀렸죠. 왜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 그래도 강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제 여기도 그래도 다른 것들이 좀 이렇게 상당히 여기는 이제 21일 날은 죄송해요. 21일 날 알테오젠이 막 사고가 났죠. 알테오젠이 그 머크사와 로얄티 계약이 원래 5%로 예상을 했는데 뚜껑을 원래 그게 그 오픈이 안 되는 극비 상황인데 그거를 머크사에서 리포트를 그렇게 발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라고 적혀 있다 보니까 기대 실망감에 아주 급락이 나왔습니다. 알테오젠이.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조금 아직까지는 저는 솔직히 조금은 불안해요. 아직은. 월봉에서 보시면 20월선까지 밀었다가 꼬리 달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이 라인이 좋긴 해. 20월선을 지지를 해준 이유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잡아줬지만 자 어찌됐든 36만 천 원이 지금 저가예요. 여기만 이탈을 안 해준다면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좀 더 올라와야 돼요. 안정적으로 올라와 줘야 안정적으로 올라와 주려면 이 알테오진이 올라와 주려면 거래 계약이 나와야 돼요. 계약이 나와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바이오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이오가 좀 갈 거면 언제냐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놈이 코스피로 넘어가야 돼요. 이놈이 코스피로 넘어가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시가총액 상위주를 보면
자, 코스닥에 보면,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놈이 대장을 하려고 막 저기 하겠죠. 바이오의 대장은 아마 ABL 바이오가 될 가망성이 많아요. ABL 바이오가 될 가망성이 많은데, 근데 또 이제 삼천단도 최근에 막 치고 올라오고 있죠. 제가 아마 이거 종목도 괜찮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아마 제가 그 얘기를 이 삼천당 대학 얘기를 아마 1월 10일인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1월 10일쯤에 아마 이쯤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캔들의 확정을 보고 손절 잡고 대응하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뭐 삼천당 바이오가 이렇게 지금 좀 안 좋아도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왜냐면 지금 최근에 뭐 알테오젠이 하락하면서 그것도 있지만 하락하고 다시 조금 올라오니까 막 올라온 것도 있지만 지금 코스닥이 이제 또 정부에서 3천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 3천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또 거래 대금이 지금 코스닥이 여기 보시면 와 코스닥을 여러분들 9,900억을 매수했어요. 9,900억을 기관이 예,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이 이 정도 매수했다. 지금까지 사상 최대 규모를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예. 이거는 여러분들 인도 드레싱이 아닙니다. 순수 매수세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의 코스닥 3천에 대한 프로젝트, 예. 또 코스피 7천까지 얘기하고 있죠. 예. 이거를 정부의 의지, 예. 증시 부양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각하의 의지를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왜냐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 뭐또 이제 그런 얘기도 했죠. 뭐 이제 상속을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누르는 어, 것도 대책을 세워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천스닥은 그냥 갈 것 같고요. 예, 그냥 근데 천스닥도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1000포인트도 코스닥이 살짝 갔다가 넘어가지는 못했죠. 예, 코스닥도 9983까지 갔어요. 998.32포인트까지 갔는데 살짝 못 갔죠. 그렇죠? 음. 자, 저는 코스닥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많이 갈 것 같아요. 아마 좀 상당히, 그러니까 아까 3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약간의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 조금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기관들이 어떤 종목에 매수를 하는지 좀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 코스닥을 코스닥을 상승을 시킬 거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가총액 상위주를 끌어올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바이오가 2월 1월 달 벌써 다 갔죠. 2월, 3월. 알테오젠이 아마 3월 달에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이유가 아마 바이오가 실질적으로 가는 방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자, 아마 아까도 얘기했던 코스피는 아마 5천에 대해서 아마 그쪽에서 왔다 갔다 안착을 하려면 느 정도 좀 이렇게 행보라든지 조정을 주면 더 좋습니다. 한 2, 3개월 조정 주면 훨씬 좋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요즘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막 로봇이 갔다 원전이 갔다 어제는 그 스테이블 코인 STO 쪽이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로봇이 아직은 조금 남아 있고요. 우주항공도 막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죠. 근데 우주항공은 아마 2월 6일인가요? 아마 그때가 아마 나사에서 뭘 쏠 거예요. 아마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해요. 예. 근데 그때가 아마
그 기점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일정 매매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 일정 매매라고 해서 제가 아까 2월 6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2월 6일날 뭐 나는 우주 관련 매매할 거야 해서 2월 6일이라고 해서 2월 6일날 매도하지 말고 최소 일주일 전부터 분할 매도 들어가세요. 예, 그래야 예, 왜냐면 우리나라는 거의 다 대부분 일정 나오면 세론 나와요. 우리가 바이오도 JP모건 헬스케어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세론이 엄청 나왔거든요. 예, 엄청 나왔습니다. 자, 자원의 일정 매매는 이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로봇은 제가 봤을 때 로봇은 2월까지 조금 그래도 2월 달까지는 뭐 어제 보니까 사람들이 로봇 벌써 끝난 거야? 이제 왜냐면 뭐 현대무백스가 좀 강하게 하락하고 그렇죠? 현대무백스가 27% 8% 하락하고 퓨링로봇 예, 이렇게 하락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뭐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막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끝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남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올라온 게 전에 한번 그랬거든요. 전에 한번 이 노란봉투법이 딱 국회 저기 딱 통과가 되고 나서 다음 날부터인가 로봇주가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어요. 예. 이 영향이지 않을까. 제가 아직 뭐 3월 10일인가가 언젠가가 노란봉투법이 이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정부에서 다시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행일을 바꿀 건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예.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이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 기업체들이 밑에 산하 뭐 그런 업체들을 예, 하청업체도 뭐 하청업체란 표현보다 예, 기업들을 좀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런 하청업체들을 다 교섭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도 어떻게 다 만나고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다. 예, 어제가 며칠 전에 그것도 봤는데 현대차에서 막 이렇게 근데 그것도 현대차에서 뭐 로봇을 한다라고 해서 뭐 미국에서 뭐 하고 생산해서 막 도입을 하겠다 그러면서 현대 노조에서는 뭐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 근데 그것도 다 일종의 하나의 진통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저는 2월 달까지 로봇주는 조금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이것도 일정 매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우리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현대차가 지수를 끌어올렸죠. 5천까지 끌어올렸는데 이게 그대로 중소형주로 지금 이제 코스닥 쪽으로 퍼지고 있는 예, 현상이니까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판단하시고 예, 기관들이 어디 쪽에 이렇게 갔는지 좀 잘 매수를 했는지 잘 한번 보시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은데 낙폭 가대가 나온 종목들 있죠. 예, 그런 종목들. 예를 들면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그래서 리노공업이 어제 좀 상승이 나왔죠. HPSP도 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어요. 이 종목들도 좀 두 종목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쪽 소부장 이런 쪽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미국하고 유럽 갈등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살짝 꼬매놓은 상태 지금 완전히 봉합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린란드 아직 진행 중이에요. 예, 이것도 여러분들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잘 보시고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요. 이것도 충분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관들이 자꾸 대량으로 매집한 종목을 보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찾아서 매매하면 아무래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리노공업은 뭐 지금 신고가 근처에 있으니까 올봉을 보면 신고가 근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
실적이 좋은데 이거밖에 못 갔어. HPSP 이것도 마찬가지. 정배열로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좋은 종목들을 보려면, 예. 월봉을 보고 월봉이 좋으면 일봉에서 그 다음에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찾고 이렇게 매매하면 물려도 금방 복구가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자, 제가 이제 관심 종목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강의 간단하게 메인 그 섹터 정리해라라는 거 드릴게요.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그 미국하고 산자 저기 미팅이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좀 잘 보시면 좋겠다. 전진건설 로봇 이 종목도 차트를 지금 월봉을 보면요. 월봉을 보면 차트를 지금 잘 만들고 있어요. 잘 만들고 있고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지금 보이죠. 그래서 추세선 그어서 일단은 돌파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전진건설 로봇 잘 보시고요. 근데 전진건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도 좋은데요. 저는 HD 현대건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을 좀 잘 보면 좋겠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이 종목하고 지표가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건설, HD 현대건설을 지표로 보고, 예, 나머지들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차선책으로, 뭐, 아까 얘기했던 전진건설, 그 다음에 대동기업,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린 나머지들을 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보면은 이제, 그닥 저기는 아니에요. 이평선들이 뭐 TIM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SY 스틸텍 이런 것들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쁘지는 않죠. 정배열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배열만 좀 가지고 좀 표현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에서 놀아야지 재밌고 수익도 내고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제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월봉이 정배열에서만 놀자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정배열에서만 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HPSP 그 다음에 리노공업 말씀드렸고요. 동진세미캠도 한번 좀 잘 관심있게 지켜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진세미캠 하나 더 얘기하면 제주반도체도 좋고요. 제주반도체 일봉을 보면 지금 약간은 조금 그래요. 약간 이제 어제 보면은 저기 이제 마지막에 저기 이제 올려 태워놨거든요. 5일선을 올려 태워놨는데 이게 조금 더 올라가주면 좋아요. 이게 어떤 모양의 그림이 그려지냐면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 깃발형이에요. 깃발형. 그래서 요 추세선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시세가 분출이 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찾아보고 이런 깃발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상승이 어떻게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 원래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이것까지 보세요. SAMT 이 종목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월봉이 좋아요. 월봉이 아주 예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수렴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추세선 고점을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돌파하게 되면 아마 그림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냐.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지켜보시고 대신에 여러분들 손절은 꼭 잡고 하세요. 잡고 하시면 좋고요. 자, 오늘 이제 강의 섹터를 왜 섹터를 정리하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주도주에서 매매해라. 주도주. 현재 지금 주도는 최근까지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쪽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죠. 전에는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현대차가 로봇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 주도주에서 놀아라고 그러죠. 근데 이 주도주에서도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대장을 가지고 놀아야 되거든요. 그죠? 예, 대장을 찾아야 돼요. 대장을. 대장을 찾기 위해서 왜 대장을 찾아요? 라고 물어보면 대장은 상승폭도 좋은데 하락폭이 하락을 하면 얼마 안 내려오는데 나머지 쫄병들은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내려오는 게. 하락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장을 찾으라는 얘기. 제가 제 강의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대장 어떻게 찾는 법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대장은 월봉에서 보고 찾는다. 월봉 뭐다? 월봉이 정배열인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놈을 찾아라. 예. 자, 이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예요. 그죠? 월봉만 딱 보고 돌려볼게요, 제가. 다날. 자, 월봉 보고 돌립니다. 자, 카카오페이. 아직 뭐 이제 막 돌리려고 준비하고 있죠. 네이버. 정별인데 괜찮아요. 이것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죠? IT센 글로벌 아주 좋네요. 좀 미투원도 다 갖다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월봉 갖다가 이제 막 돌리고 있고 역배 1파에서 조정 이제 올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은 근데 이건 대장을 못 한다는 소리지. 아직 정배열이긴 해요. 지금 정배열이긴 하지만 이제 시작이란 얘기지. 대장은 자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이거 아직 멀었고요. 제주은행 이것도 그냥 아직은 그죠? 이것도 지금 아직 역배열이네요. 우리 기술 투자? 그냥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뱅크, 역배열, 아톤, 이건 이제 정배열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 역배열에서 상승 일파는 무조건 내려온다 꼭 기억하시고, 그죠? 월봉에서도 다 해당돼요. 월주, 일봉 다 분봉도 다 해당됩니다. 아직 멀었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본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IT센.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날도 조금 괜찮고요. NHN, KCP 이것도 조금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직 정배열 아니니까 너는 조금 탈락. 그러면 이 두 개만 봐도 충분하죠. 이 두 개만 봐도 그죠? 요렇게 그러면 대장은 IT선 글로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매는 어디서 이제 물론 데이나 단기나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아까 이렇게 내려오면 폭들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로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야죠. 왜 다나른이나 다른 것들은 상한가 갔는데 대장이라면서 상한가를 안 갔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놈 아직 지금 경고딱지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마냥 올릴 수는 없어요. 경고딱지를 떼야 돼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스테이블 코인 쪽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이 내년에 아마 좀 핫할 거다라고 하면서 좀 공부 한번 해보세요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자, 제가 이렇게 반도체 장비주 저번에도 이렇게 다 정리해놨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하세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요거는 자, 요거 보시면요. 이건 제가 이제 상법 개정해가지고 증권주를 제가 저기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보면 등록해가지고 여기서 종목 찾아가지고 넣어요. 이렇게 넣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글씨를 어떻게 써야 되나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면 빈칸 추가가 있어요. 이렇게 빈칸 추가되죠? 이렇게 그죠? 여기다가 이제 메모를 입력하면 돼. 빈칸 메모 입력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증권 관련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딱 색깔 바뀌면서 딱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중간에도 만약에 빈칸 추가 넣고 이놈은 뭐 상법 개정 관련주 이렇게 치면 넣으면은 이렇게 다 들어가요. 이렇게 그렇죠? 지우는 거 이렇게 선택하고 그냥 딜리트 키 한번 누르면 딱 없어져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거면 이 HTS를 완전히 뭐 100%는 아니어도 컨트롤을 자유자재로 하셔야 돼요. 자유자재로 아시겠죠? 어느 정도는 다 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뭐 증권 관련주도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뭐 요거 원전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어디다가 자 원전주 제가 한번 정리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이건 자율주행 관련주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고 여기다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원전주 그냥 자 BHI 자 BHI 원전주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성 파워텍, 그 다음에 우리기술, 뭐 오르비텍, 또 뭐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많죠. 수산, 인더, 그죠? 그 다음에 태성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비추로테크 예, 엄청 많습니다. 이거 제가 일부 뭐 저기 다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다 나열이 됐다고 해봐요. 그래요 여기서 찾아요, 여러분들. 정별이 가장 좋은 놈을 찾는 겁니다. 어. 자, 여기는 보시면 여러분들 왼쪽에 매물 있죠, 그렇죠? BHI는 없어요. 다 월봉 땡겨가지고 봐도, 그죠? 보성 파워텍, 아 이게 정배열인데 아직도 이제 이게 대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 정배열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만 보면 정배열로 보이지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아직 정배열은 아니에요. 장기 이평선 240선이 밑에서 위에서 기다리고 있죠. 머리 위에 저항,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10,000원에서 팔았어요.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절반만 했어요. 절반만. 예. 제가 우리 기술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매수해가지고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올라가기 전에 이때 얘기했어요. 예. 관심, 원전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방원 아주 긴 시계열로 보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 보이는 놈이 뭐다? 예. BHI가 가장 좋아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여러분들이 자 전에 로봇은 레인보우가 대장이었어요. 레인보우가 대장이었는데 이놈이 총대장이야. 총대장 육군 참모 총장처럼. 예. 그 다음에 더 보세요. 로보티즈가 있고요. 그죠? 로보티즈. 예, 2대장. 예, 3대장, 4대장, 5대장. 군대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예. 그다음에 뭐 사면도 있고. 그쵸? 어. 원익홀딩스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조정을 주면 이놈이 올라가고 이놈이 조정을 주면 이놈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섹터가 그냥 우르르 안 무너지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전도 이제는 BHI가 1대장 이놈의 2대장 이런 식으로 대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딱 보면 그렇잖아요. 로봇 섹터도 먼저 선발주가 있고 후발주가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아마 돌아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놈이 어떤 놈이 먼저 가는지. 예. 후발 섹터가 로봇 섹터에서도 선발 섹터가 있고 후발 섹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놈이 어떤 놈이 대장들이 이제 딱 나눠서 보여요.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고 이놈이 시네 그러면 이제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 이놈이 막 올라갔어. 근데 이놈들은 아직 안 올라왔으면 이렇게 키 맞추기를 할 거란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마인드를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섹터 정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섹터 정리. 진짜 중요한 겁니다. 차트를 보면 차트를 보면 좋아지고 있네. 여러분들이 봐요. 차트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이게 뭐지? 어떤 섹터지? 관련해 가지고 원전이구나. 그러면 원전 관련 섹터를 다 봐요. 나머지들도 다 좋아지고 있어. 다 좋아지고 있어. 그러면 이게 앞으로 주도주가 될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섹터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섹터 정리 안 해놓고 이게 올라갈 것 같네? 이것만 보면 모른다는 얘기죠. 옛날에 저하고 진짜 오랫동안 그 제 강의를 듣고 하셨던 분들은 이 게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게임 관련주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뭐 그런 그 게임 관련주 얘기하면서 차트를 막 돌리다 보니까
이게 막 게임주가 차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임주도 보니까 만들어요. 근데 이놈이 막 올라가서 한 10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예, 이메이드 이런 종목이 아니에요. 예, 이런 종목이 아닌데,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때 깨우친 거예요. 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예, 나쁘지 않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매매 방법을 선택을 하고, 예, 이렇게 찾는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 그 종목이 없어졌나 봐요. 예. 게임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예, 제 생각에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게 없어졌나요? 예. 아, 이게 컴투스 홀딩, 맞아. 컴투스 홀딩스로 바뀌었네. 예, 컴투스. 예, 컴투스에서 아마 인수했을 거예요. 컴투스 홀딩스. 이 종목입니다. 예, 이 종목. 그러니까 이게 대시세가 나올 때 아마 그런 이 차트를 막 돌리다 보니까 그때는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올봉을 잘 돌리질 않았어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차트를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네. 예, 이거를 제가 그때 봤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난 수익이 나왔어요. 예, 수익이 장난 아니게 나왔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많이 돌려보고, 제가 얘기하는데 차트가 만들어져야 뉴스가 나와요. 예, 뉴스가 차트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예, 차트가 만들어져야 뉴스가 나온다. 꼭 기억하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예, 매매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자, 저 명절 전이라 홍보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명절 선물 필요하신 분들, 항상 하는 보시는 분들만 볼 거예요. 예, 명절 선물 많이 이용해 주시고,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굴비도 있고, 웬만한 상품들, 백화점에 납품하는 상품들이니까, 예, 다 좋으니까. 근데 백화점에서 살 거, 저렴하게, 저한테 구매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또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